고려혁명당은 정의부, 천도교, 형평사 등 3개 단체 간부 16명이 조직하였다. 처음에 정의부는 만주의 넓은 들판을 활동 무대로 삼았는데 1919년 이후로 조선의 천도교 및 형평사와 안에서 호응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다. 이 당시 천도교 종법사인 홍병기와 최동희 등도 만주에서 자신들의 세력을 강화하고 있었다. 1925년 8월에 최동희는 형평사 소속의 이동구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이 조선을 독립시키고 공산화하려면 비밀리에 혁명당을 결성하여 운동해야 한다. 바라건대 그대는 조선으로 돌아가 동지를 규합하라. 1926년 3월에 이동구는 서울로 잠입하여 당원을 모집하였다. 천도교연합회 간부인 김봉국, 송헌, 이동락, 형평사, 중앙본부 간부인 장지필, 오성환, 조규룡 등이 참여하였다. 3월 23일 이동구와 김봉국은 길림에 도착하였다. 29일에 정의부 대표인 정원음, 고할신, 이일심, 현정경 등과 함께 길림성 양기탁의 집에 모였다.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여 조직, 선전, 격리, 간사 등의 4개 부서를 설치하였다. 이때 모인 사람은 13명으로 만주와 조선의 분소를 설치하였다. 이윽고 모든 사람이 당원에 따라 각자 운동을 하였다. 12월에 이동락은 장춘으로 가 동아정미소에 숨어 있었다. 그곳에서 분소를 조직하였는데 마침내 일이 발각되어 일본 영사관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당원과 명부 등을 모두 압수당하였다. 이 때문에 조규룡, 장지필, 서광훈, 오성환 등이 서울에서 체포되었고 송헌, 김봉국, 홍병기 등은 만주에서 체포되었다. 1927년 2월 21일 이동욱이 서대문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3월 10일 책임비서 이동구, 정원음, 방찬문, 이원식, 이한방, 유공삼, 박기돈 등이 하얼빈 농업공사에 있다가 모두 체포되었다. 모두 16명이 신의주로 잡혀와 예심에서 1년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죄목은 치안유지법 위반이었다. 15명은 이에 항소하였다. 1928년 음력 정월 18일에 제2차 공판이 열렸다. 혼다 재판장이 말하였다. 이번 재판의 피고의 수갑은 신문할 때 마땅히 사람을 내보내고 풀어주겠다. 이보다 앞서 풀어줄 수는 없다. 변호사 김병로가 말하였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예심에서 결정한 서류를 심리할 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읽어주시는 것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혼다는 허락하지 않았다. 대장격인 이동구를 불러내어 먼저 신문하였다. 오늘의 공판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단히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 이에 이동구가 힘주어 강조하였다. 지난번 공판 때 판사가 나에게 피고에게 마땅히 친절하고 부드럽게 심리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니 그 전에 했던 이 말이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심리할 때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 것이다. 재판장이 당황하였다. 재판장 혼다가 물었다. 혁명당의 목적은 조직할 때와 취지가 같은가? 이것은 대중의 자유, 적은 사람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은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다. 인류 평등의 새로운 사회를 실현하려고 한다. 이동구, 혼다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러나 혁명당 안에도 높고 낮은 차이가 있으니 일반 당원은 높은 당원의 압박을 받지 않았겠는가? 그것은 압박이 아니다. 당원이 본래 이와 같다. 큰일을 도모할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같은 소속 집단은 비록 압박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민족, 다른 국가도 압박이 없을 수 있는가? 이 때문에 우리들은 서로서로의 현재의 사회를 고치려 하는 것이다. 혼다가 이원식에게 물었다. 1918년에 중국으로 가 1921년 5월에 군정소에 들어갔는가? 다이쇼란 연호는 나는 모른다. 나의 나이 25세 때 집안 식구들과 함께 갔다. 그 다음 해에 또 통일부의 부원이 되었다가 뒤에 제7중대의 1등 병사로 분대장에 올랐는가? 그렇다. 뒤에 통일부가 정의부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피고는 어디에 있었는가? 나는 모스크바로 가 공산대학에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소개해줄 사람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였다. 1926년 7월에 고할신을 통해 혁명당에 입당하였는가? 후보로 들어갔다. 10월 26일에 박병화와 함께 개원 홍순영의 정미소로 가서 군자금 1만 원을 요청하고 그 다음날 부하를 보내 1,000원을 받았는가? 그렇다. 29일 서학승을 홍순영에게 보내 1,000원을 요청하였는가? 또한 시계와 만년필도 내놓으라고 하였는가? 다만 100원과 시계, 만년필을 얻었다. 11월에 방찬문과 함께 개원의 장수가에 사는 서광배에게 가서 서양 돈 3,000원과 일본 돈 570엔을 받았는가? 이날 또 송치관의 집에 갔다가 태화가에 사는 임중도를 협박하여 300원을 받았는가? 이 돈은 전부 자발적으로 낸 돈이지 협박해서 빼앗은 것이 아니다. 다시 김봉국을 불러 심리하였다. 김봉국은 모두 인정하였다. 또한 그는 고려혁명당 발기에 대해 말하였다. 이에 헌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당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 사회는 모두 민족주의이다. 그것은 병의 지연만을 치료하는 데 그친다. 사회 빈혈의 증상을 치료하려 한다. 오직 우리 당은 그 병의 근본을 치료하여 세상 속에서 크나큰 자유를 누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한다. 이 병을 치료하려면 잘 진료하지 않으면 나을 수 없지 않겠는가? 이 혁명당은 사회의 병을 치료할 수 있으니 의학 박사라고 부를 만하다. 그 병은 무엇인가? 가족, 제도, 정치, 경제, 예술 등 모든 것이 병에 걸렸다? 무슨 근거로 정치가 병들었다는 것인가? 세계 각국이 모두 일반 백성들과 함께 협의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나타난 상황으로는 이에 방청객들이 모두 통쾌하게 여겼다. 1927년 12월 19일에 이동구와 정원음이 말하였다. 오늘 공판에는 마땅히 존댓말을 사용해야 한다. 변호사는 마땅히 2인으로 해야 한다. 또한 우리들에게 진술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우리들은 모두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제2차 공판이 열리자 정원음은 또다시 진술을 거절하면서 말하였다. 우리들은 약자이다. 다만 마땅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따름이다. 그리고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다. 이에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3차 공판이 되자 정원음이 말하였다. 우선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리고 또다시 말을 하지 않았다.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최창조를 시켜 진술을 권하였다. 정원음이 말하였다. 우리같이 약한 사람은 의로하라지요. 최 선생의 말씀은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삼키며 진술을 거부하였다. 최창조가 말하였다. 피고는 비록 말을 하지 않지만 부하들이 진술한 것이 있다. 또한 전날 습격을 받은 순사가 그 사실 유무에 대해 진술하였으니 그런 내용을 토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925년 3월 환인년의 장아무개가 초산, 벽동, 추목, 여해 등지의 경찰서와 주재소를 습격하였고 일본 경찰을 살해하였다. 그 죄가 비록 컸으나 일본에 귀순하였으니 김병령과 양병칠 등의 말은 믿을 수가 없었다. 검사가 말하였다. 정원음은 사형, 이원주와 방찬무는 징역 10년, 이동구는 4년, 김봉국, 이동락, 이동욱은 7년, 송헌, 오성환, 서광훈, 조규룡, 홍병기, 박기돈, 유공삼, 장지필 등은 5년을 구형합니다. 정원음은 사형이라는 소리를 들었으나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가볍게 미소 지을 따름이었다. 1928년 4월 20일에 형을 선고하였다. 정원음은 무기징역, 이원주와 방찬무는 8년, 이동구는 7년, 송헌은 5년, 오성환, 이동욱, 홍병기는 4년, 김봉국과 이동락은 6년, 서광훈은 3년, 박기돈과 유공삼은 2년, 조규룡과 장지필은 무죄이다. 그 당시까지 공소한 기록은 모두 합쳐 1만 5천여 장이나 되었다. 이동구에게 물었다. 피고 등은 고려혁명당을 조직하였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옛날부터 이른바 통치라는 것은 특권층과 자본층을 옹호할 따름이었다.
무산 대중에게 거침없이 한 것은 과, 수단, 으로 인하여 무산 대중이 의식주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어 뿔뿔이 사방으로 흩어져 지내니 차마 그 참담한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그들을 구제하려고 한 것이다. 처음에 정의부와 천도교 등 세 개 단체가 어떻게 결합하였는가? 마음속에 느끼는 것이 같으면 결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는가? 어찌 러시아를 말하는가? 각 땅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이다. 장래의 방침은 무엇인가? 단체의 기본을 조직하여 안으로 공산주의자와 서로 단결하고 밖으로는 세계의 무산 대중과 결합하여 계급주의와 자본주의를 모두 파괴한 다음 우리 혁명의 기치를 높이 내걸고 우리 혁명의 북을 크게 울려 우리의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한다. 혁명당을 조직할 때 그 지향은 무엇이었나? 이것은 한 개의 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적인 을 건설하는 것이다. 후일에도 또한 이런 운동을 할 것인가? 무산 대중과 억압받는 민족이 만약 불평을 호소한다면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동욱, 홍병기, 송헌, 오성환, 서광훈, 박기돈 등 6명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다. 재판장이 말하였다. 피고 등은 사회주의자가 아니다. 그대들은 민족 해방을 위해 운동했던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특별히 가벼운 형벌에 처하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다. 이동구 5년, 김봉국 4년, 송헌, 오성환, 이동욱은 3년, 홍병기 2년을 선고하는데 각각 200일을 형기에 합산한다. 재판이 끝날 때 김봉국의 어린 딸이 서서 울었다. 김봉국이 말하였다. 내가 들으니 올해 흉년이라고 하더라. 내가 감옥 안에 있으면 3년 동안은 밥을 먹다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니 너는 울지 마라. 그리고 하늘을 보며 크게 웃자 여러 사람들도 같이 크게 웃었다. 정원음은 의주대하동에 살았다. 다른 이름은 이용현으로 1928년에 정원음 및 유공삼과 똑같이 32세였다. 유공삼은 고흥군 신송리에 살았다. 이원주는 길림성 벽사년 흑석진에 살았는데 35세였다. 방찬무는 봉천성 통화현 쾌대모자에 살았는데 26세였다. 이동구는 다른 이름이 이소였는데 횡성군 영포리에 살았으며 나이는 43세였다. 김봉국의 다른 이름은 소소였는데 성천군 일청리에 살았다. 이동락의 다른 이름은 연우였는데 평산군 부정리에 살았다. 이동욱의 다른 이름은 소연이었는데 서흥군 능리에 살았다. 송헌의 다른 이름은 이어였는데 서울 와령동에 살았다. 이들은 모두 39세였다. 오성환은 인천 외리에 살았는데 34세였다. 서광훈은 고양군 성북리에 살았는데 28세였다. 조기룡은 천안군 하양리에 살았는데 38세였다. 홍병기는 서울 숭인동에 살았는데 60세였다. 박기도는 길림성 하얼빈 도회좌우 13도가에 살았는데 29세였다. 장지필은 서울 운리동에 살았는데 44세였다. 처음에 이동구와 장지필 등은 형평사를 세우는데 앞장섰다. 살피건대 한 번 굽히고 한 번 펼쳐지는 것은 하늘의 이치이다. 그런데 오직 우리 대한의 갓바치는 옛날부터 비천하게 살아 굽히기만 하고 펴지 못한 지가 벌써 500년이 되었으니 심하도다. 갓바치의 굽힘이여. 그가 비천하다고 하늘 또한 그에게 이치를 베풀지 않는단 말인가. 일찍이 수능 알로가 엮은 기묘재현전에서 말하였다. 숨어 지내는 군자는 갓바치로 숨어 지내기도 한다. 정암 조광조는 그의 어질을 알아 그에게 학문을 묻고 같이 지내기도 하였다. 훗날 그에게 벼슬을 권하자 그는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암이 이미 이처럼 대했다면 그의 어질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자신의 분수를 지키고 운명을 알아 갓바치로 늙어 죽어 끝내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그 후 3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동구, 장지필 등이 세상이 어지러운 것을 보고 격분하여 형평사를 창설하여 정의부 및 천도교 등
독립운동단체와 연계, 제휴하여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일이 비록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도리어 죄수로 갇히는 모욕을 당하였으니 옛날 천한 신분으로 있을 때와 비교하면 지옥을 벗어나 천당에 올라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한 번 굽힘이 있으면 한 번 펼쳤다는 것인가?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숨어 지내는 군자가 굽힘을 당한 것은 비록 한스럽지만 갓바치에 펼치지 못한 것은 다만 40만 명이다. 변한 것으로 본다면 장지필과 이동구가 펼친 것은 비록 기쁜 일이지만 한민족이 굽힘을 당한 것은 4천만이다. 어찌 통탄스럽지 않겠는가? 단군과 기자가 다스렸던 당당한 예의의 나라의 4천만 국민이 예전 40만 명이 받았던 극심한 천대를 받았다. 하늘의 이치로 따져보면 비록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산하가 옛날과 다르고 세월이 많이도 흘러버렸으니 오호라, 수많은 백성은 장차 언제나 펼칠 날이 오겠는가. 형평사는 세계열강과 마찬가지로 동양과 서양에서 새로운 정신을 바탕으로 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모든 사물은 조금 굽히면 조금 펼치게 되고 많이 굽히면 많이 펼치게 된다. 그러므로 태산처럼 높은 산도 그 입구는 평지 같은데 그러다가 높이 솟아있다. 지금 우리 대한의 갓바치는 평지의 입구 같은 존재로 지금 50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렇다면 반드시 태산처럼 높은 산이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그런 소식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째서 그러한가? 숨어버린 군자의 성명은 전하지 않는다. 뒤에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자신의 호를 표해인이라고 지었다. 그러므로 그를 표해대사라고 부른다.